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현대코아 1층 내력을 다루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제가 자꾸 이 영상을 올리고 현대코아의 역사를 자꾸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과거를 알아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과거를 알아야, 옛것을 알아야 옛것을 복습해야 새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다 일어난 일이었어요. 예? 현대코아의 안에서 또는 밖에서 다 일어나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자꾸 전화해서 저한테 지금 이 부각이 되는 게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한테 정보나 캘라 그러는 거죠. 예?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현대코아 준공이 1999 년이고 이제 25년 됐습니다. 예? 제 조언이라든가 제가 제 자료라든가 이 정보에서 나오는 이 결론이 그냥 나온 결론일까요? 한순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 버리듯이 새심 새신 신고 헌신 버리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현대코아의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설사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하고 '이거 뭐 될 것 같아.' 그러면 합니까? 될 것 같은 게 뭐고 안 될 것 같은 게 뭡니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설사 그게 아무도 안 가는 길이라도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싸움이란 없어요. 싸움은 다 어려워. 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도 안 들어. 그냥 알겠대. 윤리관이 필요합니다. 응, 알겠대. 행동 안 해. 전혀 안 해. 그냥 월세만 받으면 그만이야.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힘들면은 나한테 전화해. 전화하지 마. 내가 해결사야? 자, 한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코아의 153 호. 자, 가운데 알박기 된 거. 자, 그리고 2015년 1월 8 일에 자, 106-1호, 113 호, 그리고 118 호, 123-1 호가 합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43.8 입니다. 처음에는 뭐죠? 둘둘 살 223.67 제곱미터였죠, 전유부만. 그러면 이거가 진짜 그 물리적인 건축물 대장원도 봐야 되죠. 진짜 2015년 1월 8 일이 맞는가? 예, 한번 봅시다. 항상 집합 건축물 대장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243.8 맞죠? 그리고 신한 자산 신탁사 물건, 그리고 나서 문화및 집회시설 예식장. 자, 자, 2007 년도 1월 18 일에 위반 건축물, 2015 년에 123-1 여러 개가 이제 합병이 되었고, 그죠? 138호 153 으로 합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반 건축물이 해제되고 2015 년도에, 그리고 나서
이 상점인 현대 그 판매 시설이 문화 및 집회 시설로 용도 변경되었다. 언제? 합병은 언제 되고 합병은 2015 년에.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갑구로 들어갑니다. 자, 소유권이 보존되고 소유권 보존이라 하면 건축물 대장에 아니 저기 등기부 등본에 이 소유권이 이제 첫 시작이 됨과 동시에 소유권 보존이라고 찍히고 세원기고 자 그리고 나서 음 자 가처분을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죠? 매매, 증여, 전세, 저당, 임차의 설정 이 기타 일체의 처분 금지 가처분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자 채권자가 현대산업개발 동관계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처분 금지 가처분을 했어. 1999 년에. 자 그거에 기이한 게 뭐냐면 자 이거라는 거죠. 그죠? 근저당 가처분 뭐냐면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뭐 일체의 처분 행위 금지 현대산업개발 자 다시 돌아와서 처분 금지 가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소유자가 이종문이야. 그럼 매매가 되었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어. 어? 이거 처분 금지 가처분을 했는데 왜 매매가 되었을까? 그런데 자 보시죠. 비교를 해 보죠. 자 2 번이 말소가 된 건 2 번이 말소가 된 건 2 번이 말소가 되는 건 자 2010 년에 가서야 되는 겁니다. 어? 그런데 처분 금지 가처분을 했는데 어떻게 매매가 되지? 자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죠, 현대산업개발은. 자 그렇게 이제 그 일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은 음 나중에 또 별도로 다룰 시간이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채권자 현대산업개발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2003 타경 12797 자 이 사건 번호 2003 타경 12797 그죠? 아까의 그리고 소재지가 지하 2 층이었는데 이것은 여러 개의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사건 번호가 뭐죠? 2007 타경 3876 하고 중복이 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뭐 채권자 현대산업개발 자 이름은 감췄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목록이 지하 2 층서부터 1, 2, 4 층 그리고 지하 1 층도 포함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75 개 물건입니다. 소유자는 세원기고 이 75 개의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누가? 임의 경매 갱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누가? 채권자 현대산업개발이 미납 공사비로 인해서 자 그러면 요 등기권자가 양승백, 이풍우, 홍강수, 양승배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소년이 이풍우 자 그리고 나서 자 현대산업개발 뭐 이렇게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자 아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거 다. 자 그리고 나서 이 75개 물건들이 나중에 제가 어 다 보여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153 으로 합병되고 이런 것도 다 배우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또 매매를 해. KMS ENC 매매 목록이 2006-357이래. 한번 잠깐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일체의 처분 금지 가처분을 했죠. 매매 임차 사용 뭐 이런 거. 매매 임차 뭐 저당 일체의 처분 금지 가처분을 했는데 또 매매가 돼요. 예? 소유자가 또 이종문이었는데 KMS ENC로. 자 그러면 매매 목록을 한번 볼까요? 2006에 357. 자 2006에 357에 매매 목록이 뭐냐면 153호를 포함한 205호, 206호, 7호, 8호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2층 물건도 되고 모두 몇 개입니까? 모두 주로 1 층하고 2 층이네요. 그게 뭐다? 28 개의 물건들. 그죠? 매매가 됐다라는 겁니다. 얼마에? 일십100 천만, 10만, 100만, 천만, 1억 4천에.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리고 나서 음 다시 또 경매 개시 결정.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말은 뭐냐? 계속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현대산업개발하고 세원기공하고 그 세부적인 문제는 뭐 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되고 있었겠죠. 왜냐? 처분금지 가처분에서 소유권이 이전됐는 게 두 번이나 됐는데 이종문하고 KMS ENC 이렇게 두 번이나 됐는데 왜 소송이 없겠습니까? 소송이 있었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등기부 등본에 그 대략적인 사건을 그 내력을 보는 겁니다 지금. 자 2007 들어가고 자 그럼 세운기공에 대해서 압류 때리고 압류 놓고 2010 년도에 또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임의 경매로 매각을 했다. 매각을 했다. FNENC가. 자 그러면 아까의 그 75개에 해당하는 물건들이 FNENC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FNENC.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의 압류가 다 말소가 되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매매 예약 가등기를 한 게 프라 웨딩홀 그리고 나서 13번 가등기가 말소가 되고 매매 예약 가등기가 말소가 되더니 세이브 기술이 매매 예약 또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이브 기술에 그러면은 이제 또 압류가 되네요. 압류가 됐다라는 거는 그 소유권에 대해서 가진 자가 이제 그 FNENC니까 FNENC에 대해서 압류를 한 거죠. 자 그런데 15에 15번에 가등기가 또 말소가 되고 15번에 가등기가 또 말소가 되네요. 자 그리고 나서 압류 등기도 말소가 되고 자 이제 합병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또 매매 예약 가등기가 나오고 소유자가 이제 비로소 이전이 돼. 그리고 2010년도에 뭐죠? 세이브 기술 주식회사 2016 742 잠깐 다시 한번 가보죠. 2016 742가 뭔지. 자, 32억에 32억에 매수를 했어. 32억에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만 다시 돌아가 보죠. 자, 소유권 이전된 게 KMS ENC입니다. 그죠? 그런데 다시 FNENC가 매각을 했고 매각을 한 게 대략 그 75개의 물건들. 그런데 75개의 물건들을 매수를 했을 때
이게 얼마였냐면 56억 이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56억 이었는데 자 정확히 한번 자료를 살펴보면 자 청구 금액이 63억, 63억인데 6억 3천인데 물건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었고 그죠? 자 물건이 나머 여러 가지가 나누어져 있었고 이걸 다 더한 값일 텐데 자 일단 넘어가죠. 지금 이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고 나서 2016 742가 얼마에 매수를 했냐면 32억에 그죠? 32억에 몇 개 물건 138호, 153호, 201호를 포함한 1, 2, 4층까지 43개의 물건들을 매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자 이제 신탁사로 넘어가고 소유권이 이제 신탁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신탁사의 물건이 이제 신탁 원부가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을구도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일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고 근저당 가처분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근저당권이 말소가 된 게 1번 근저당이 음 1번의 근저당 가처분이 말소가 된 게 2000년이었고 그리고 나서 1-1은 살아 있고 어 3번 근저당권이 일부 이전했다. 3 번에 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이거는 8억 얼마 그리고 나서 자 그렇죠? 8억 얼마고 자 이게 일부 이전이 됐고 누구죠? 이 사람들한테 이전이 되고 그리고 나서 저당권이 다시 설정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56억이다. 2007 가합 6305 저당권 말소 예고 등기에 소재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다 다룰 겁니다. 나중에. 그래 근저당권이 다시 설정이 됐는데 FNC가 펜타곤 시티한테 아니 펜타곤 시티가 FNC한테 자 그렇게 나서 알프스 세븐 리조트도 나오고 세부기술도 나오네요. FNC하고 한신저축은행도 나오고 자 이거 나중에 다 다룰 겁니다. 자
일단은 넘어가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는 어때? 예, 신탁사 물건인데, 자, 그럼 이제 신탁 원부로 들어가 보죠. 자, 신탁이 2016년 7월 7일 어디로? 세이브 기술, 그리고 나서 위탁자 세이브 기술, 세이브 기술이 신한자사 신탁, 즉 아시아 신탁에 위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0 월에 한번 바뀌고, 2019 년에 한번 바뀌고, 2020 년에도 한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총 3번 바뀝니다, 신탁 원부가. 신탁 원부의 기재 내용이. 자, 그러면 들어가 보시죠. 담보 신탁 계약에 이렇게 저기를 하고 계약을 하는데, 자, 어저께 이 영상 올린 거에 복습을 한번 해 볼까요? 자, 담보 신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돈을 빌린다. 신탁사에 내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는 위탁자가 되고, 그럼 내 위탁자는 그 내 부동산하고의 그 채무라든가 채권 채무 관계가 채권자들한테 종계 그 절연이 되고 내 소유권을 넘긴다. 그리고 나서 내 소유권은 누가 관리한다? 신탁사가 관리한다. 그리고 나서 나는 금융기관에 수익권 증 수익 그 신탁사가 발급한 수익권 증서를 가지고 그 대출 기관에서 돈을 빌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세부 사항도 나오고. 자, 계약 내역을 한번 봅시다. 자, 수익자가 누구냐? 우선 수익자가 민국저축은행이다. 자, 그럼 민국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누가? 신탁의 수익자 겸 위탁자가. 왜냐? 이 수익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자, 내가 위탁자야. 내가 돈을 빌려 신탁사에 그 소유권을 맡겨 일단은. 그런데 나는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죠. 왜? 나는 나중에 내 물건을 찾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환가정산한 것이 내게 되니까. 그죠? 자,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우선 수익자가 들어가. 누가? 민국저축은행이.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나는 수익자인데 나보다 앞선 우선 수익자가 되죠, 대출 기관은.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채무자이기도 해. 왜냐하면 나는 위탁을 했으니까. 내 물건을 저당 잡히고 내 물건의 어 가치만큼에 해당하는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나는 세이브 기술이야. 자, 그리고 나서 돈을 빌린 게 얼마? 13억을 빌렸다라는 겁니다. 자, 물건들이 뭐죠? 여기에 현재 138호. 그죠? 합병되기 전에.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아까 어떻게 됩니까? 2016의 742 매매 목록에 해당되는 건 총 43개 물건이죠. 43개 물건에 대한 신탁원부가 다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6년 10월 넉 달 만에 다시 바뀌어. 뭐가 바뀌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죠. 자, 변경 내용. 변경 전에는 민국저축은행이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저축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렸어. 위탁자가 세이브 기술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민국저축은행에 민국저축은행 1 순위 우선 수익자야. 근데 2 순위 우선 수익자 이거 보이시죠? 2 순위 우선 수익자가 또 민국저축은행이네. 그러면 돈을 얼마 빌렸어? 13억. 2억 6천만 원을 또 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13억에 2억이니까 15억 6천이죠. 자, 15억 6천을 빌렸습니다, 민국저축은행에서. 자, 언제? 2016 년에 10 월에 넉 달 만에 13억에 2억 6천이니까 15억 6천. 자, 기억합시다. 15억 6천. 자, 신탁원부가 또 바뀌어. 또 변경이 됐어.
자, 상기 부동산에 대해 위탁자 골든키 홀딩스 세이브 기술 아까 전에 이 2016 년도에 그 세이브 기술이었는데 숙탁자 아시아 신탁 간에 2016년 6월 27 일자로 체결한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에 관련돼 신탁 원부를 변경하기로 한다. 자, 본 계약의 원금이라 함은 자 변경 후가 어떻냐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 대출, 자 어음 할인, 증서 대출, 당좌 대출, 지급 보증, 매출 채권의 거래, 자 이런 것을 다 여신 거래로 말미암아 채무의 원금을 말한다. 그런데 3순위 우선 수익자의 경우 원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8 가합 508439 정상금 등 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이 있었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수익권자의 수익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 채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자,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3순위가 이제 2018 가합 508439. 자, 그러면 후순위 우선 수익전자는 자 후순위로 갈수록 2, 3순위가 갈수록 선순위 우선 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한 대금에서 나머지 자신의 채권을 우선 수익권 한도 내에서 왜냐하면 부동산의 가치가 있죠. 그 잔여 수익 범위에서 후순위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수익자다. 자, 신탁 재산과 관련해 우선 수익자의 권리 행사에 할 때 선순위 우선 수익존자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으며 후순위 우선 수익자는 사전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자, 이런 거 우선 수익자의 권한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일까요? 자, 민국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 2순위 민국저축은행 3순위가 FNNC. 이게 무슨 말이지? 왜냐? 자, 여러분 FNNC한테 세이브 기술이 매수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3순위에 FNENC가 들어가 있네. 위탁자 겸 수익자는 골든키 홀딩스고, 그죠? 채무자는 골든키 홀딩스고. 자, 그러면 1순위 13억 2억 6천, 자 15억 6천 민국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데 3순위 FNENC가 10억을 빌렸어. 아니 그러니까 그 대출 기간이 10억이야. 그러니까 FNENC한테 골든키 홀딩스가 10억을 빌린 거야. 그러니까 즉 FNC는 이 채권이 가지고 있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전에 2018 가합에 해당하는 정상금 등의 소송에 의한 채권. 그죠? 이런 건 뭐 관심이 없으셨죠? 저 역시도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코아에서 우리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자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거 다 봐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자, 이게 언제? 2019년. 자, 3년 뒤에 자 골든키 홀딩스 그리고 아시아신탁. 새롭죠? 자 그리고 나서 2020 년에 또 신탁이 변경이 된다. 기재 내용이 뭐라고 나올까요? 자 변경이 됐습니다. 자 민국저축은행에서 자 H에서 자산대부로 넘어갔어. 이순위 민국저축은행에서 H에서 자산대부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자 여러분 현대코아에서 이런 사람을 봅니다. 뭐냐면 HS 자산대부 뭐 김정건인데 뭐 누군데 뭐 어떻게 되고 뭐 FNS 무슨 뭐 반가옥이한테 속아서 들어오고 뭐 어떻게 되고 여러분 다 필요 없어. 왜? 등기부등본만 봐. 등기부등본만 해석해. 제가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어제 뭐라 그랬어요? 자 저축은행에서 대부업체로 그냥 넘어간 거야. 넘어간 거야. 왜? 세이브기술 골든키 홀딩스가 채무 불이행을 해서 넘어간 거야 그냥. 거기에 대해서 뭐 구구절절 뭐 H에서 자산대부 뭐 김정건이가 누군데 뭐 성격이 어떤데 뭐 속아서 들어온 데 마네 뭐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어. 그냥 저축은행에서 예? 저축은행에서도 채무 불이행 나 가지고 자기 채권을 그냥 자기의 그 수익권 정서를 부실채권 시장에 그냥 판 거야. 매각을 한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HS 자산대부 입장에서는 뭡니까? 싸게 구매한 거겠죠, 미국저축은행보다 가지고 있는 채권보다. 하지만 뭐 그 채권의 그런 가격은 그대로 적혀져 있고 예를 들어서 한 10억 짜리야. 10억 짜리입니다. 자기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민국 저축은행의 채권이 10억 짜리야. 그러면 이 사람한테 9 억에 팔았는지 8 억에 팔았는지 그건 우리가 몰라. 그렇죠?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에 어떤 뭐 누가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러는 거 다 부질없는 거라고. 다 무의미한 거. 예. FNC가 삼손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저축은행에서 대부업체로 넘어갔다. 채권이. 이 부실 채권이 우선 소유권이 넘어갔다. 자 상기 부동산의 위탁자 골든교 주식회사와 숙탁자 아시아 신탁 간에 2010년 6월 20일에 체결한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이 1 순위, 2 순위 우선 수익권자 민국저축은행에서 자 주식회사 HS 자산 대부로 우선 수익권을 양도했다. 그죠? 제 말 그대로 나와 있잖아. 그리고 뭡니까? 13억 2억 6천만 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현대코아의 뭐 인간관계 뭐 누가 어떻고 뭐 HS 자산대부 사장이 뭐 어떻고 내가 뭐 잘하는데 이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뭡니까? FNC 10억은 그대로 돼 있죠. 자 그리고 뭐 이게 대략 얼마입니까? 13억 2억이 15억에 10 15억에 15억 6천에 10 25억 6천 골든키홀딩스는 25억 6천에 채무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축은행에서 HS 자산 대부업체로 넘어갔다. 그게 언제다? 2020년이다.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신탁 부동산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한 개 138호 그리고 뭡니까? 153호 포함한 대충 2층 그리고 자, 그래서 빨리빨리 하죠 그냥. 자, 4층 다 포함해서 총 몇 개? 448호까지 43개의 물건들. 그죠? 아까랑 그 매매 목록이 같죠? 2016, 7 사이. 자,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중요한 거.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자, 이거 보입니까? 세운기에서 이종문한테 팔았고 넘어왔고 지하 105 102호 또 세운기공 이종문한테 또 팔았어. 자, 총 27개의 호수들. 그래서 153호도 이종문에게 팔았어. 뭐 이종문한테. 자, 이런 메모 목록을 다 기록을 한 겁니다, 제가. 자, 이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겁니까? 중요한 건 다시 현대코아의 1층 내력을 아는 것은 비단 선택과 안 하면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되고 그건 바로 응고지선이다. 과거를 복습해야 새 것을 안다. 그러니까 뭐다? 과거를 알아야 현재의 올바른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모, 자신들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벗어나라는 거죠. 예? 행동을 하라. 제발 좀. 자신의 소유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 예? 알았어요. 알았어. 이거 다 필요 없어. 알면은 뭐 할 건데.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